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구하다. 혼자 남은 도로시는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찬장에서 빵을 꺼내 자른 뒤 버터를 발랐습니다. 도로시는 토토에게 빵을 조금 준 후 선반에서 들통을 꺼내 들고 시내로 가서는 반짝이는 맑은 물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토토가 나무 있는 데로 달려가더니 가지에 앉은 새들을 쳐다보며 지저댔습니다. 도로시가 토토를 데리러 가니 나뭇가지마다 먹음직한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침거리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목을 축이며 아침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에메랄드시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도로시는 여벌옷이 한 벌뿐이었지만 다행히 깨끗한 채로 침대와 목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체크무늬 무명 원피스로 하도 입은 탓에 파란색이 조금 바래긴 했어도 여전히 이뻤습니다. 도로시는 꼼꼼하게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분홍색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찬장에서 빵을 꺼내 작은 바구니에 가득 담고 위에다 하얀 천을 덮었습니다. 발을 내려다보던 도로시는 신발이 많이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할 텐데 이 신발로는 어림없어 토토. 토토가 작고 까만 눈망울로 도로시를 올려다보며 무슨 소린지 알겠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동적 마녀의 응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맞을지 모르겠네. 저 구두는 닳지 않을 테니까 오래 걷기엔 제격인데. 도로시는 낡은 신발을 벗고 응구두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제 신발이기라도 한 듯 꼭 맞았습니다. 마침내 도로시가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가자 토토, 에메랄드시로 가서 위대한 오즈님께 캔자스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는 거야. 도로시는 문을 걸어 잠근 뒤 원피스 주머니에 조심스레 열쇠를 집어넣었습니다. 토토가 총총거리며 도로시를 따라 나섰고 둘은 길을 떠났습니다. 몇 갈래의 길이나 있었지만 노란 벽돌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를 향해 걸음을 서둘렀고 응구두 소리가 단단하고 노란 길 위에서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며 건너라니 살던 곳에서 갑자기 떠나와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여자아이가 느낄 법한 그런 끔찍한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풍경마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걷는 내내 놀랄 뿐이었습니다. 길가엔 파란색 예쁜 울다리가 깔끔하게 쳐져 있고 그 너머에는 곡식이며 채소를 가득 심어 놓은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치킨들의 농사 솜씨가 저렇게 좋으니 농작물도 많이 거둬들일 게 분명했습니다. 어쩌다 집을 지나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와 도로시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도로시가 나쁜 마녀를 죽여 자유를 되찾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치키들이 사는 집은 좀 이상했는데 내벽과 지붕이 모두 둥글었습니다. 동쪽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해서인지 집도 하나같이 파란색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오자 한참을 걷느라 지친 도로시는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다 다른 집들보다 유난히 큰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초록 잔디 위에서 남녀 여럿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5명이 있는 대로 크게 연주를 했고 웃고 노래하는 사람들 옆으로 맛있는 과일과 견과류, 파이와 케이크 등 푸짐한 음식이 한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로시를 친절하게 맞으며 함께 저녁을 들고 하룻밤 묵어가라고 칭했습니다. 그 집은 동쪽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나쁜 마녀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던 참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이름이 보크라는 부자 주인의 시선까지 받으며 마음껏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긴 의자에 앉아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코가 도로시의 응구들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가 틀림없어요.
어때서요? 인구들을 쉬는 데다 나쁜 마녀를 죽였으니까요. 게다가 옷도 하얀색이잖아요. 마녀나 마법사들은 원래 하얀색 옷만 입거든요. 하지만 제 옷은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걸요. 도로시가 원피스 주름을 펴보이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입다니 정말 다정한 분이로군요. 파랑은 멍키치는 나타내는 색이고 하얀색은 마녀의 색이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착한 마녀라는 걸 알 수 있죠. 도로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들 자신을 마녀라고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도로시는 자신이 회오리 바람에 실려 어쩌다 이상한 나라로 날아온 평범한 여자아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춤 구경이 심드렁해지자 보크가 도로시를 예쁜 침대가 놓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포도 파란색이었습니다. 도로시는 그 위에서 아침이 올 때까지 푹 잠을 잤습니다. 토토도 옆에 놓인 파란 깔개 위에서 몸을 둥글게 만 채 잠이 들었습니다. 도로시는 아침을 배불리 먹고는 아기 먼치킨이 토토의 꼬리를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어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로시의 마음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개를 한 번 본 적 없는 이곳 사람들에게 토토는 호기심 덩어리였습니다. 에메랄드 시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군요. 오즈에게 볼 일이 없는 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쨌거나 에메랄드 시까지는 길이 머니까 며칠 걸릴 거예요. 여기 시골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즐거움이 넘쳐 흐르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힘들고 위험한 곳을 지나야 한답니다. 이 말이 듣자 도로시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마법사 오즈만이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계속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도로시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마법사 오즈만이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계속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도로시는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킬로미터쯤 가다가 도로시는 잠시 쉴까 하고 길가 울타리 위로 올라가 걸터 앉았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옥수수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새들이 옥수수를 쪼아 먹지 못하게 높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하나 보였습니다. 도로시는 손으로 턱을 긴 채 허수아비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자루 안에 즙을 넣어 만든 머리에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먼치킨이 쓰던 낡고 뾰족한 파란색 모자를 머리에 얹고 역시나 즙으로 속을 채운 남루한 파란색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발에는 이곳 사람들처럼 신발코가 파란 낡은 부츠가 신겨져 있었는데 등에 막대가 꽂힌 채 옥수수대 위로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생긴 허수아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한쪽 눈을 천천히 감으며 윙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윙크하는 허수아비가 있다는 소리는 캔자스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터라 처음엔 자기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정하게 고개까지 끄덕였습니다. 도로시는 울타리에서 내려와 허수아비에게 다가갔습니다. 토토는 막대 주위를 뛰어다니며 지저대기 바빴습니다. 날이 참 좋네요. 신듯한 목소리로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네가 말을 한 거니? 도로시가 놀라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로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다지 안녕하지 못해요. 밤낮 여기 매달려 까마귀만 쫓고 있으니 너무 지루해요. 허수아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나요? 네, 이 막대가 등에 꽂혀 있어서요. 아가씨가 막대를 빼주면 정말 고마울 텐데. 도로시는 두 팔을 뻗어 허수아비를 막대에서 쑥 뽑아 올렸습니다. 허수아비는 지프로 채워진 덕에 아주 가벼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땅에 내려서자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지푸라기 허수아비가 말을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자기 옆에 걷는 게 하도 신기해서 도로시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허수아비가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더니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도로시예요. 위대한 마법사 오즈에게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에메랄드시로 가는 중이에요. 에메랄드시가 어디에 있어요?
오즈는 또 누구죠? 어머, 정말 몰라요? 도로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보다시피 지푸라기로 만들어져서 뇌가 없거든요. 허수아비가 서글프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랑 함께 에메랄드 시로 가면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나한테도 뇌를 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이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오즈가 뇌를 주지 않는다 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팔이며 다리며 온몸이 지푸라기로 차있다 해도 다칠 염려가 없으니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가 발을 밟거나 바늘에 찔려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놀리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요. 아가씨처럼 머리에 뇌가 든 대신 지푸라기가 들어찬 내가 도대체 뭘 알 수 있겠어요. 어떤 기분일지 이해가 가요.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오즈의 마법사에게 잘 부탁드려 볼게요. 진심으로 안 됐다는 듯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은 길이난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울타리를 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에메랄드 시로 가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토토는 처음엔 새로운 길동무가 생긴 게 싫은 기색이었습니다. 지푸라기 속에 지가 살고 있기라도 한 듯 여기저기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가 하면 허수아비를 향해 사납게 으르렁대기도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토토는 절대 안 물어요. 도로시가 새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 무섭지 않아요. 지푸라기가 다칠 게 뭐 있나요? 내가 바구니 들어줄게요. 난 피곤한지 모르니까 걱정 없어요.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허수아비가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당신을 만든 먼치킨 농부인가요? 아니요. 그건 바로 성냥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꿈 꾸시고요. 잘 자요.